이번에는 삼성전자, LG전자 2025년 신제품 TV 특장점을 알아보고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설명, 머리 아프다,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결론만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성비 TV 영상을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바로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2025년 신제품 TV LG전자, 삼성전자 바뀐 점. 2. 삼성TV, LGTV 차이점. 3. LGTV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4. 삼성TV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2025년 신제품 TV 삼성전자, LG전자 바뀐 점. 2025년 삼성, LGTV 바뀐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월 기준 OLED TV는 기존처럼 3종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프리미엄 제품은 SF95, 중급형은 SF90, 보급형은 SF85 모델이며 작년에는 모델명에 D가 부여됐다면 올해는 모델명에 E를 건너뛰고 알파벳 F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OLED는 가장 큰 변화는 밝기 향상인데요. 삼성은 CES에서 휘도가 최대 4000니트까지 높인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QD OLED 기준 기존보다 대략 30% 정도 밝기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 제품 간 최대 밝기는 조금씩 상이한데요. 가장 상위 라인업인 SF95 모델은 최대 4000니트, 중급형 SF90은 최대 1500니트, 가성비 SF85 모델은 최대 1300니트의 밝기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상세 스펙을 보면 밝기에 대한 어떠한 표기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미뤄봤을 때 실제 밝기는 알려진 것보다 조금은 못 미칠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참고로 4000니트까지 밝기 향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밝기는 순간적으로 몇 초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피크 휘도이기 때문에 밝기에 너무 큰 집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OLED 최상 모델인 SF95 모델에 한해서 가변 주사율 165Hz를 적용하였고 AI 프로세서도 SF95, SF90, 90번대 모델에는 3세대 4K AI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스펙은 작년과 큰 변화는 없지만 가성비 라인업에 속하는 SF85 모델은 사운드 출력과 스피커 개수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삼성 OLED와 네오 QLED는 올해 AI 기술을 더욱더 강화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컨텐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고 싶은 컨텐츠를 추천해주거나 시청 중인 콘텐츠와 관련된 배우의 필모그래피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AI가 콘텐츠 속 자막을 감지하고 원하는 언어의 자막으로 번역해주는 특별한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만큼은 좋아 보이지만 안테나 입력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자막 방송을 시청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빅스비를 활용해서 음성만으로 여행장소 추천 등이 가능해서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 LG전자가 TV 운영체제 웨브OS를 5년 동안 4회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웨브OS 리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타이젠 OS를 최대 7년간 무료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LED 라인업 바뀐 부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변화는 대형인치 라인업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98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였다면 올해는 115인치와 100인치 라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4K 해상도 가장 상위 라인업인 90번대 모델은 최대 115인치를 추가했고요. 80번대 모델에는 최대 100인치가 적용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네오 QLED 라인업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네오 QLED는 퀀텀 닷 기술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TV 중에서도 백라이트에 미니 LED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주력 라인입니다. 작년에는 네오 QLED가 QND80대 라인업과 QND90대 라인업으로 운영이 됐다면 올해는 90번대, 80번대에 이어서 70번대 라인업까지 하방 전개를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라인이 네오 QLED인 만큼 올해도 미니 LED 라인에 더욱 집중을 하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올해 나온 미니 LED 라인은 모델명 QNF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QNF70 모델에 한해서 백라이트를 측면에 배치한 엣지릿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NF70 모델은 로컬
디폴 디밍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오 QLED도 최상위 그레이드인 QNF95, QNF90 모델에 한해서 OLED처럼 3세대 AI 4K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는데요. QNF 90번대 라인업은 유일하게 주사율도 165Hz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QNF 90번대 라인업에는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참고로 115인치 모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 QLED와 크리스탈 UHD 라인업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QLED 3모델, 크리스탈 UHD 2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QLED와 크리스탈 UHD 라인도 올해 모델은 모델명에 F가 부여됩니다. 올해 QLED는 QF8A, QF7A, QF21이 출시되었습니다. 2025년형 QLED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스펙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스펙표를 보면 작년 QD80, QD70 모델이 주사율도 더 높고 프리싱크 기능도 적용되어서 사양이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QD80은 직화형 백라이트가 적용되었고 사운드 출력도 40W였다면 올해 모델은 모두 20W의 엣지형 백라이트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QLED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작년 모델이 성능과 가성비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1순위로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나온 QF8A 모델과 QF7A 모델의 차이점은 원거리 음성인식, AI 맞춤 화질, 에어슬림 디자인 적용 유무의 차이입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가장 가격대가 저렴한 보급형 라인 크리스탈 UHD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UHD 라인은 UF8000, UF8500까지 두 모델로 운영이 되는데요. 두 모델 모두 작년 모델과 스펙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엣지 타입의 백라이트, 크리스탈 프로세서, 주사율도 60Hz, 사운드도 20W, 2채널로 동일합니다. 올해 모델은 타이젠 OS를 7년간 무료 업데이트를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 UF8500과 UF8000 모델은 스탠드 컬러 차이와 빅스비 지원 여부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TV에서 음성인식 빅스비 지원이 가능한데 UF8000 모델은 스마트폰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만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 2025년 신제품 변화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2025년 4월 기준 OLED TV는 총 3종만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최상위 그레이드인 M5 시리즈도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도 OLED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밝기 향상인데요. 상위 모델인 G5 모델에 한해서 삼성전자처럼 최대 휘도를 4000니트까지 높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프라이머리 RGB 텐덤 구조를 사용하면서 피크 휘도가 최대 4000니트까지 대폭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올해 신제품은 MLA 패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RGB 텐덤 구조는 빛의 3원소인 RGB 소자를 독립적으로 쌓아서 빛을 내는 방식으로 G5, M5 모델에 한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신제품 G5 상세 스펙 정보에 따르면 G5 모델은 OLED 밝기 부스터 기능으로 B5 대비 최대 3배의 밝기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C5는 B5 대비 최대 50% 밝기 향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AI 프로세서와 주사율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LG OLED 최상위 라인인 G5는 2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와 160Hz 주사율이 적용됩니다.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되어서 콘텐츠 검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일정까지 실시간 정보 제공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AI 챗봇 기능으로 화면 밝기 등 TV 설정값도 조정해주고 TV 메뉴도 말 한마디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LG전자 제품은 매직 리모컨으로 스마트 기능 사용이 편리한 것이 큰 장점이었는데요. 기존 매직 리모컨이 좀 더 세련되게 변경됐습니다. 이름도 AI 매직 리모컨으로 네이밍 변경이 됐는데요. 숫자 버튼을 제외한 것이 특징입니다. 리모컨은 디자인이 개선되어서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세가 많은 소비자들은 숫자 버튼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LED 라인업 바뀐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LG전자 QNED 제품 중에 미니 LED가 적용된 90번대 상위 라인업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카페 자료에 의하면 미니 LED가 적용된 90AKA 모델과 100인치의 89AKA 모델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LG전자 홈페이지 기준 QNED는 80번대와 70번대, 60번대까지만 출시되었고 90번대 미니 LED 라인은 24년형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QNED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화질이 더욱 개선되었고 이런 고색 제형 기술을 LG전자에서는 QNED 다이내믹 컬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QNED 다이내믹 컬러는 DCI-P3, 즉 컬러 볼륨 100% 색재현력을 달성해서 인터텍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85AKA 모델은 80번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니 LED가 적용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세부 기능은 90번대 제품 출시 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80, 75, 65 모델은 주사율, 스피커 출력, 프로세서까지 주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일반 울트라 HD 라인업도 현재까지 한 제품만 출시를 했는데요. 모델명은 UA7500 모델입니다. 기존 대비 바뀐 점은 프로세서만 8세대 알파 7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AI 에이전트, AI 챗봇, AI 매직 리모컨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LG전자 신제품 TV 바뀐 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회사 제품 간 제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삼성 TV, LG전자 TV 차이점.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TV 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 TV입니다. OLED는 화질 기술 비교, 사운드, 부가 기능 순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는 패널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야각도 넓고 응답 속도도 빠르고 화소 하나하나 빛 컨트롤이 가능해서 명암비와 색 표현력이 좋은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렇지만 유기물질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LED에 비해서 밝기가 약하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버닝 현상도 있는 단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OLED는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 LG는 더블 OLED 방식을, 삼성은 QD OLED 방식을 사용합니다. LG전자의 더블 OLED는 4픽셀 구조인데요. 더블 OLED는 픽셀 하나하나에 유기물이 스스로 발광을 하면서 화이트 색상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색광 위에 R, G, B, 레드, 그린, 블루의 컬러 필터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존 RGB OLED는 컬러 필터 없이 처음부터 빨간색, 파란색, 녹색 OLED로 색을 표현해서 컬러 표현력은 가장 좋았지만 블루 소자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품의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명 저하 문제 때문에 TV용 RGB OLED는 빛을 보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LG전자의 더블 OLED는 화이트 색상 위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필터를 거쳐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컬러와 빛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화소당 12비트 컬러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패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OLED는 10비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더욱 발전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12비트는 680억 컬러 표현이 가능하고 10비트는 10억 7천만 컬러 표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TV 제조사들은 컬러 필터 없이도 색을 직접 만들어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이 QLED와 마이크로 LED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LED는 1억이 넘는 가격으로 가정용 TV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이 많고요. QLED는 퀀텀 닷이 스스로 자발광하면서 RGB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상용화하지 못할 정도로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전자의 더블 OLED를 대응하고자 출시한 것이 삼성전자의 QD OLED TV입니다. QD OLED는 OLED와 퀀텀 닷을 조합해서 만든 방식인데요. 삼성전자의 상위 라인업인 95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생산 단가가 비교적 높은 방식입니다. QD OLED와 더블 OLED의 차이점으로는 블루 OLED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LG전자가 화이트 빛을 만드는 OLED 소자에 컬러 필터를 사용한다면 삼성전자는 청색 빛을 만드는 OLED 소자에 퀀텀 닷 발광층을 통해서 색 재현율을 높인 기술입니다. 퀀텀 닷은 2에서 10나노의 반도체 결정을 퀀텀 닷이라고 부르는데요. 색의 순도를 높일 수 있어서 고색 재현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퀀텀 닷은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레드에 가까운 색상이 표현되고 입자가 작아질수록 그린 색상 그리고 블루 색상에 가까운 색상을 표현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색을 표현하려면 빛의 3원소인 RGB 3가지 컬러가 모두 필요한데요. QD OLED는 RGB 색상 중에서 블루 색상은 OLED 소자를 활용하고요. 나머지 레드와 그린 색상은 QD 발광층을 통해서 색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발광을 하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QLED 기술과 삼성전자의 QLED TV의 중간 포지션의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퀀텀 닷은 스스로 자발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LED의 청색광 빛에너지를 받아서 색을 구현합니다. 청색광을 공급받아서 퀀텀 닷의 크기별로 레드와 그린 색상을 만들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삼성전자의 QD OLED 방식입니다. QD OLED도 RGB OLED와는 조금 다르게 레드와 그린 색상은 QD 발광층을 거쳐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완벽한 OLED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로는 가장 발전된 기술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QD OLED는 이론과 그리고 업계 기대와는 다르게 막상 출시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블 OLED와 화질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었는데요. 대표적인 화질 척도인 화소당 컬러 비트도 10비트 수준으로 LG전자와 동일하고요. 색 영역도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DCI P3, 즉 컬러 볼륨 100%를 충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8K UHD 기준이 BT2020 규격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대략 70%에서 80% 수준의 색 표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면 BT2020 기준을 최소 90% 이상 충족해줘야 하는데, 즉 컬러 볼륨으로 치면 120%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TV 기술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 간 도토리 키재기 화질 기술력에 죽자사자 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두 회사가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OLED 화면 밝기인데요. OLED는 LCD에 비해서 밝기가 낮은 단점이 있는데요. 매년 휘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렸는지가 OLED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최대 4000니트까지 피크 휘도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밝기를 니트로 표시하는데요. 이 니트는 밝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촛불 하나의 밝기를 1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4000니트이면 대략 3분의 1평 공간에 촛불 4000개와 버금가는 높은 밝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최대 4000니트의 밝기는 피크 휘도로 순간적인 밝기, 즉 7초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계속 높은 밝기로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는 영화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밝기를 내는 피크 휘도는 큰 의미가 없는 마케팅적인 밝기이기 때문에 저는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LG전자 OLED TV는 작년과 다른 패널을 사용하는데요. 상위 모델 G 시리즈 기준으로 기존에는 MLA 패널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MLA 패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G5와 M5 모델에는 4스택 구조의 OLED 패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화이트 OLED에 백색광을 만들기 위해 RGB 컬러 중에 레드와 그린을 하나로 합쳐서 배치하고 블루 컬러와 결합해서 백색광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를 따로 분리 배치해서 기존 대비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4000니트 피크 휘도는 M5, G5 기준이며 실 측정 시에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점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최상급 SF95 모델만 QD OLED를 사용하고 있어서 4000니트 밝기가 나오는 것은 QD OLED고요. 나머지 라인업에는 LG전자의 더블 OLED를 공급받아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는 1000니트대로 라인업 간 스펙 차이가 나는 점은 LG전자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OLED 기본 밝기 관련 부정적인 리뷰가 있는 편인데요. TV 시청 환경에 따라서 밝기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ABL 기능이 적용돼서 불편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OLED TV는 화이트 색상 등 밝은 화면을 표현할 때는 번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밝기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밝기가 조금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리뷰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회사 모두 밝기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ABL 기능은 모두 온오프 할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는 평상시에 밤에 보거나 커튼을 치고 볼 때는 화질이 정말 좋지만 밝은 대낮에 볼 때는 오히려 밝기가 좀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 간 OLED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세부 스펙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프로세서, 주사율, HDR, 게이밍 기능, 사운드, 부가 기능, 디자인 순서로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프로세서. LG전자는 G5 모델 기준 2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었고, 삼성전자는 SF95 모델 기준으로 3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적용됩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 향상에 영향을 주는데요. 컴퓨터의 CPU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두 회사 모두 프로세서로 인해 화질에서는 4K 업스케일링, 노이즈 감소, 명암비 강화 등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고요. 음질에서는 사운드 최적화, 보이스 강화, 보이스 리마스터링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OLED에만 적용하고 있는 OLED 전용 알파 11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스펙적으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 SF95가 업스케일링 시 장면별로 4K 업스케일링을 진행한다면 LG전자 G5는 픽셀 단위로 4K 업스케일링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화질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업스케일링 기능은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만 4K 업스케일링을 해줬다면 이제는 OTT 컨텐츠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TV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 주사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사율과 G-Sync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OLED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빨라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주사율은 삼성과 LG전자 모두 최대 165Hz가 적용되어 있고 스펙에 따라서 144Hz, 120Hz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주사율은 1초에 최대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165Hz는 가변 주사율로 초당 최대 165장의 이미지로 구동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움직임이 부드럽지만 드라마 같은 일반 영상을 시청할 때는 60Hz 주사율로도 충분합니다. 3. 게이밍 기능. 게이밍 기능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하는 사양이 G-Sync, FreeSync 기능인데요. LG전자는 OLED 전 모델에 AMD FreeSync와 엔비디아 G-Sync까지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G-Sync와 FreeSync는 그래픽카드, 게임기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TV에서 받아주는 신호의 차이 때문에 화면 끊김, 찢어진 현상, 즉 테어링 현상이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그래픽카드와 TV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화면 끊김 없이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이 G-Sync와 FreeSync가 있는 것을 잘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G-Sync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소 LG전자의 OLED TV 이상으로 구매를 하셔야 G-Sync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OLED에는 G-Sync는 미적용되어 있지만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FreeSync 프리미엄 프로 규격은 HDR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그래픽 게임을 즐기시려면 삼성전자의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 HDR. 이 밖에도 UHD 화질의 꽃이라고 부르는 HDR 기능은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HDR은 밝고 어두운 것을 살려주는 기능으로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 꼭 따져봐야 하는 기능입니다. HDR 규격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서로 다른 규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DR10 플러스를, LG전자는 돌비비전 HDR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돌비비전의 콘텐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비비전 콘텐츠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가 대략 2,900편이 넘게 있고요. 영화와 TV 콘텐츠를 모두 합치면 대략 18,000여 개의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특히 돌비비전은 넷플릭스, 애플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의 여러 콘텐츠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HDR 기술이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것을 디테일 있게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돌비비전이 적용되어 있는 LG전자 OLED TV를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HDR10 플러스 규격도 넷플릭스에 적용하기로 했고 왓챠와 웨이브 등에 있는 콘텐츠는 HDR10 플러스로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HDR10 플러스도 HDR 기능을 위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사운드. 삼성전자는 SF95 모델에 70W의 출력 4.2.2 채널을 적용하고 있고 LG전자는 G5 기준으로 60W의 스피커 출력 4.2 채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그레이드별로 40W, 20W 사운드 출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SF95는 4.2.2 채널 스피커가 적용되었는데 4개의 스피커와 2개의 우퍼 그리고 2개의 상단 스피커까지 물리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삼성이 스펙적으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반면 LG전자는 가상 서라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서라운드는 LG전자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G5 기준 최대 11.1.2 채널까지 다양한 객체 기반의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LG전자의 가상 서라운드도 11개의 스피커, 1개의 우퍼, 2개의 상단 스피커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OLED 전 라인업에 돌비 애트모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DTS-X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스펙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컨텐츠에 적용이 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영화는 1800여 편, 그리고 TV도 OTT 포함해서 6,000여 편이 돌비 애트모스로 제작됐기 때문에 대략 8,000여 개의 컨텐츠를 돌비 애트모스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TV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객체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LG전자의 사운드 기술인 AI 클리어 보이스는 전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량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증폭시켜줘서 뚜렷하고 전달력 있는 사운드 제공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6. 디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가 제품은 디자인도 특별한데요. 삼성은 원 커넥터가 적용되어 있는 인피니트 1을 적용하고 있고 LG전자는 무선 기술이 들어간 OLED M 시리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트 1 디자인은 초슬림 디자인으로 거실을 우아한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하고 LG전자의 M 시리즈는 세계 최초 무선 OLED TV로 4K 해상도도 최대 144Hz까지 무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서 선 없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7. 부가 기능. 이 밖에도 OLED는 빛 반사 기능이 적용되어서 눈부심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OLED는 청색광을 줄여서 수면 장애의 원인을 해결하는 인증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 컴포트 모드로 깜빡임이 없어서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눈이 편한 OLED TV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삼성은 SF95 모델과 이전 SD95 모델에 무광 패널을 적용해서 사물과 조명이 패널에 비치지 않아서 시청 몰입도가 좋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AI 기능을 강화해서 탐색, 기능 제어, 음성 기능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삼성전자의 리모컨과 유사하게 리모컨 디자인을 변경했는데요. AI 매직 리모컨은 숫자가 없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연령이 높은 분들은 다소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OLED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챕터 3. LG전자 OLED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먼저 2025년 OLED와 2024년 OLED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현재까지 OLED는 총 3종이 출시됐는데요. 최상위 모델의 무선 OLED M5는 아직까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스펙표를 보시면 빨간 색인이 된 글자가 2025년 바뀐 부분인데요. 그만큼 바뀐 점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최상위 모델 G5는 최대 4000니트 피크 휘도가 적용됐는데요. 실제 측정되는 휘도는 조금 밝기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5 모델은 비포 대비 최대 50% 밝기 향상이 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C5 모델은 기존처럼 3스택 구조가 예상되며 밝기 강화 알고리즘만 적용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G5 제품은 유일하게 2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가 적용됩니다. M5 모델도 출시되면 동일한 프로세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율도 가변 주사율 165Hz는 G5 모델만 적용되었고 C5와 B5는 작년처럼 144Hz가 적용됩니다. C5, B5도 올해 프로세서가 변경되었는데요. C5는 8세대 알파 9이 적용되었고 B5는 2세대 알파 8 프로세서가 적용됐습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더 디테일한 화질 보정과 사운드 기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모델과 2025년도 모델은 모두 돌비 비전, G싱크, 프리싱크, 돌비 애트모스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가상 서라운드는 C5까지 11.1.2 채널, B5는 9.1.2 채널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피커 출력도 그레이드별로 조금씩 상이한데요. G5는 60W의 4.2 채널, C5는 40W의 2.2 채널, B5는 20W의 2 채널이 적용되어서 작년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이 밖에도 스펙표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AI 에이전트 기능이 적용되어서 가전 제어, 정보 탐색 기능이 강화되었고 AI 챗봇 기능이 적용되어서 TV 설정까지 음성 제어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직 리모컨도 더욱 세련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숫자 키는 사라졌고 메뉴가 간소화돼서 AI 기능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름은 AI 매직 리모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G5, C5는 밝기 변경과 프로세서, 주사율 변경 외에는 2024년도 모델과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챕터 3. LG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LG전자 OLED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55인치, 65인치, 77인치입니다. 먼저 55인치 추천 제품은 OLED 55 B5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140만원대인데요. 리얼 블랙을 표현해주는 OLED TV는 화소 하나하나 픽셀 단위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LG전자 OLED TV는 완벽한 블랙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색상의 표현력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OLED는 HDR 기능 구현에 있어서 최적의 디스플레이인데요. 특히 LG전자는 유일하게 돌비 비전이 적용되어 있어서 넷플릭스에 있는 다양한 돌비 비전 컨텐츠를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 배경의 영화를 볼 때 확실하게 그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 B4 모델은 0.1ms/s의 빠른 응답 속도와 120Hz의 주사율이 적용되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데요. 뿐만 아니라 G싱크와 프리싱크 규격도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게임 승률을 확실하게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야각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밝은 화면으로 살아있는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어떠신가요? B4 모델은 LG전자의 OLED TV임에도 불구하고 초가성비 모델이기 때문에 1순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65인치 추천 제품은 OLED C4 모델입니다. LG OLED는 C클래스부터
부터 OLED EVO 라인으로 들어가는데요. LG OLED에서 프리미엄급 등급을 의미합니다. OLED EVO 라인은 화면 밝기, AI 프로세서, 사운드, 스마트, 디자인 등 프리미엄 제품이 갖추어야 될 기본 사양을 모두 충족한 제품을 OLED EVO라고 부르는데요. C4 모델은 올해 출시된 C5 모델에 비해서 스펙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최대의 가변 주사율 144Hz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끊김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G싱크와 프리싱크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부드러운 화면으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랙의 깊이감이 좋기 때문에 리얼 블랙으로 선명한 화질 구현을 해줍니다. 가격은 대략 280만원대입니다. 다음 LG전자에서 추천드리는 65인치 추천 제품은 OLED G4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360만원대인데요. LG전자 OLED 최상위 모델인 G4는 알파 11 AI 프로세서가 적용됩니다. 알파 11 AI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를 강화해주는 OLED 전용 프로세서인데요. OTT 영상을 볼 때도 픽셀 단위 업스케일링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MLA 플러스 패널이 적용되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밝기가 더 밝고 버닝 예방에도 강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알파 11 AI 프로세서는 사운드도 강화해주는데요. 최대 11.1.2 채널에 버추얼 서라운드가 적용되어서 마치 11개의 스피커, 1개의 우퍼, 2개의 상향 스피커가 제공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운드 출력은 60W이고요. 4.2 채널에 물리적인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외부에서 리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요. 5년 동안 최대 4회의 OS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5년 후에도 최신의 OS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신제품을 구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변 주사율 최대 144Hz가 적용되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G싱크와 프리싱크 프리미엄까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면 게임의 승률도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한 LG전자에만 적용되어 있는 돌비 비전이 적용됐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즐기실 때 실감나게 HDR 컨텐츠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LG전자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77인치 C4 모델입니다. 가격은 380만원대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C4 모델부터 OLED EVO 라인업이 적용되는데요. B4 모델 대비 대략 30% 정도 밝기가 강화된 모델로 메타 부스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출시된 모델부터 외부에서 리뉴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5년간 4회에 걸쳐서 OS를 업그레이드해줘서 매년 새로운 TV를 구매하는 듯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밝기와 색감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대의 가변 주사율 144Hz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끊김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G싱크와 프리싱크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찢어지는 현상, 즉 테어링 현상을 줄여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어링 현상은 PC 그래픽카드와 TV의 신호가 맞지 않아서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을 테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TV와 그래픽카드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24부터 에어플레이와 크롬캐스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OS의 스마트 기기든지 모두 TV와 연결해서 미러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아이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목소리를 통해서 사용자 각 계정을 인식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즐겨찾기를 해줍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대형 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예전 65인치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모델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7인치 C4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OLED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OLED와 2024년 OLED 라인업별 차이점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 OLED도 총 3종이 출시가 됐는데요. 화면 스펙표를 보시면 빨간색이란 글자가 2025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뀐 점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OLED 최상위 모델 SF95 모델은 LG전자의 G5처럼 최대 밝기가 4000니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QLED는 5스택 아키텍처 구조에 광 효율을 높인 3세대 EL 레이어를 도입해서 휘도를 끌어올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83인치 모델은 LG전자의 더블 OLED가 적용되어서 밝기는 다른 인치에 비해서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000니트 휘도는 디스플레이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측정되는 휘도는 이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상세 스펙을 보면 밝기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해외에서 알려진 스펙표에 의하면 SF95 모델은 최대 4000니트, SF90은 1500니트, SF85 모델은 1300니트의 밝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SF85 모델은 전 모델 LG전자의 더블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SF90 모델은
작년 QD OLED와 LG전자의 더블 OLED를 혼용해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프로세서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삼성의 최상위 모델 SF95 모델과 SF90 모델은 3세대 4K AI 프로세서가 적용되는 데 반해서 SF85 모델은 작년에 사용하던 2세대 4K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서 성능 변화가 없습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F90과 SF95 모델은 좀 더 디테일한 화질 보정과 사운드 기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도 주사율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가변 주사율 165Hz는 SF95 모델에만 적용되었고 SF90 모델은 144Hz, SF85 모델은 120Hz가 적용됩니다. 올해도 SF95 모델은 스피커 출력이 70W, 4.2.2 채널이 적용되었고 SF90 모델도 40W 스피커 출력에 2.1 채널로 작년과 스펙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SF85 모델의 스피커 출력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작년 30W의 출력에서 올해 20W로 스펙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도 95 모델에 한해서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는 안티글레어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참고로 무광 패널은 난반사가 적기 때문에 영상 시청 몰입도를 높여주는 반면에 글레어 패널에 비해서 선명하고 쨍한 느낌이 덜한 편이라 호불호가 갈리는 패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모델과 2025년 신모델 모두 HDR10 플러스가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도 돌비 비전과 G싱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LG전자에는 미적용된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어서 게임을 할 때 HDR 기능으로 퀄리티 높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OLED도 돌비 애트모스는 전 모델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무빙 사운드도 SF95 모델에는 무빙 사운드 플러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SF90과 SF85 모델에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스펙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삼성은 올해 AI 기술을 더욱더 강화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콘텐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클릭 투 서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추천해주거나 시청 중인 콘텐츠와 관련된 배우의 필모그래피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AI가 콘텐츠 속 자막을 감지하고 원하는 언어의 자막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단순 검색뿐만 아니라 빅스비를 활용해서 음성으로 여행장소 추천 등이 가능해서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LG전자가 TV 운영체제 웹OS를 5년 동안 총 4회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웹OS 리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타이젠 OS를 최대 7년간 무료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삼성전자 OLED 모델 총평을 드리자면 SF95 모델에 한해서 밝기 변경과 프로세서, 주사율 변경 외에는 2024년도 모델과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해보고 제품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4 삼성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삼성전자 OLED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55인치, 65인치, 77인치 순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OLED 55인치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KQ55 SD90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140만원대인데요. 리얼 블랙을 표현해주는 OLED TV는 화소 하나하나 픽셀 단위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면 불꽃의 색이 또렷하게 잘 표현되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OLED TV는 리얼 블랙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색상의 표현력도 좋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OLED는 HDR 기능을 구현하기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에도 HDR10 플러스 규격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SD90 모델은 144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TV입니다. 또한 프리싱크의 최고급 사양인 프리미엄 프로 규격도 적용되어서 게임할 때 끊김없이 퀄리티 높은 그래픽을 제공해 줄 겁니다. 또한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야각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밝은 화질을 제공해줘서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SD90 모델은 OLED TV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모델을 1순위로 적극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65인치 추천 제품은 KQ65 SD90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250만원대인데요. 삼성 OLED 제품은 90번대부터 상위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D90은 주사율,
사운드, 디자인 등 프리미엄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사양을 모두 충족한 제품인데요. 올해 출시된 SD90 모델과 프로세서를 제외하면 스펙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144Hz의 주사율과 FreeSync가 모두 적용되어서 게임을 할 때 부드러운 화면으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랙의 깊이감이 좋기 때문에 리얼 블랙으로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65인치 추천 제품은 KQ65 SD95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330만원대인데요. 삼성전자 OLED 최상위 모델인 SD95는 안티 글레어 패널이 들어가는 제품이어서 난반사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최대 밝기도 3000니트에 가까운 고스펙 제품입니다. SD95는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 스펙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70W 스피커 출력에 최대 4.2.2 채널로 홈시어터와 같은 실감나는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변 주사율로 최대 144Hz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성능까지도 완벽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면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질 표현이 가능해서 게임의 승률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HDR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게임 매니아들의 평가가 좋은 규격입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하는 77인치 제품은 KQ77SD90 모델입니다. 가격은 360만원대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SD90 모델부터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들어가는데요. SD85 모델 대비 주사율도 더 높고 사운드 출력도 더 상위 스펙이 적용됩니다. 사운드는 40W 출력에 2.2 채널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이 제품은 OLED 특유의 HDR 블랙 표현으로 콘텐츠를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밝기와 색감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대 가변 주사율 144Hz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끊김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프리싱크 프리미엄이 적용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화면 찢어지는 현상, 즉 테어링 현상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어링 현상은 PC 그래픽카드와 TV의 신호가 서로 맞지 않아서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을 테어링이라고 하는데요. TV와 그래픽카드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형 인치의 TV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65인치 SD90 모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형 인치 TV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이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추천 제품을 요약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서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